세상 어디에도 게이는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. 게이 있다. 시작합니다. 네, 저희가 방금 바텀의 성생활을 찍고 두 번째 주제로 돌아왔어요. 네.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어요. 그래서 이제 좀 진중한 주제를 들고 왔고,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가 오늘 방청객이 있으세요. 자, 소개합니다. 귀엽다.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두 번째 촬영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, 아까 주제 말씀드렸죠? 오늘은 학창 시절이요. 네, 오늘은 게이 학창 시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, 저 너무 날라리였나? 근데 뭐 썩 놀랍지 않을 것 시벌 같아.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? 방청객분 안 그래요? 참여도 하지 마세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초중고를 한번 나눠봤어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학창 시절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창 시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합시다. 하겠습니다. 우리 학창 시절 얘기하는 건가요? 니나 자 초중고를 통합하여서 본인이 어떤 학생이었는지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? 너 유도하는 거니 이거? 저는 아웃사이더였어요. 날라리였다. 그게 그거지. 아웃사이더였어. 밖에서 많이 다니는 사람이요. 성실하지는 않은 학생이었겠네요. 학업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았어요. 거의 퇴학당할 나는 엑스트라? 딱히 막 원하는 것도 없고 공부를 특출나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하나는 있었어요. 어릴 때부터 좀 유별나긴 했대요. 유치원 정도 되어 있었을 때 이제 광주에 지하상가가 있잖아요. 엄마랑 이모랑 저랑 이렇게 셋이 걸어가고 있었대요. 근데 지하상가에서 머리 이렇게 흔드는 강아지 인형 알지? 근데 그게 핑크색이었나 봐. 꽂혀가지고 그거 사달라고 했대 엄마한테. 안 사준 거지 엄마. 근데 그거 꼬라지 낸다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대가리 받고 있었다더라.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해봅시다. 초등학교도 광주에서 나왔냐? 나도 초중고 광주에서 나왔거든? 근데 초등학교 때 개인 거 알았어 너는? 몰랐지. 난 알았어.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시카 있니? 아니, 나 되게 발랄했어. 근데 사람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따르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고, 세상에는. 그래서 조금 더 방어하기 위해 그렇게 된 그런 거야. 식으로 된 것 같아. 그럼 초등학교 때 딱히 게이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없긴 하겠네. 야동에 대한 에피소드. 야동을 봤어?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처음 봤거든. 그게 게이 야동이었어? 섞여 있었어, 그때는. 사이트에 약간 모여있잖아. 근데 자연스럽게 봤는데 딱히 거부감도 없었고, 뭘 모르기도 하고. 뭘 몰라서도 거부감이 없다는 거에서 이미 끝났네. 나는 초등학교 때 게이인 걸 알았다기보다는 거울이라는 걸 알았어? 야, 근데 이게 존나 웃긴 거 있다?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동창이 한 명 있는데 어느 날 걔가 어플에 뜨더라고. 20살 넘어가지고. 근데 이제 3명이서 만났었어. 나랑 그 내 초등학교 동창이랑 아는 게이에서. 그래가지고 그 아는 게이가 내 초등학교 동창한테 물어본 거야. 그 남자의 형은 초등학교 때 어땠어? 라고 했는데 남자애? 유별났지 이러는 거야. 근데 내가 꼬마 마법사 레미에 조금 미쳐 있었나 봐.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이러고 다녔대. 그래서 좀 미친년 초등학생 때부터 그 지랄을 하고 다녔을까 해서 초등학생 너야. 지금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걸 같은 애들이 분명히 있다? 다 게이잖아. 연병하네. 근데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진짜 무조건이야. 나는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. 어렸을 때부터 난 언젠가 뭔가 셀럽이 될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한 거야.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했었을 때 그런 질문이 들어와. 혹시 언제 남자를 처음 좋아하는 걸 깨달았어요? 라고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지?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 거야. 제가 옥탑방에 살았어요. 어렸을 때 옥탑방에 제가 3층에 살았고요. 그리고 2층 태권도였어. 근데 태권도에서 되게 에이스였던 초등학교 고학년 선배가 있었다? 1살 차이였는데 근데 그 형이 조금 약간 섹시했나 봐. 성욕이 그때부터 많았나 보죠. 근데 어느 날 자는데 꿈에 나온 거야, 그 형이. 근데 그 형이 이제 네이키드한 상태로 나온 거지. 근데 그 네이키드한 상태인데 내가 그때는 타인의 것을 제대로 못 봤을 때였으니까 그 뒷모습만 계속 나오더라고. 그래서 그 꿈에서 그 앞모습을 보고 싶어서 계속 돌리는데 안 돌아가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가 좀 시작이었나 보다. 잘못 태어난 거 아니야, 이 정도? 뭘?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? 너한테도 달려있을 거 아니야. 그 형의 그 걸 보고 싶었던 거겠지. 근데 안 돌아가더라고. 너무 아쉬웠어. 그래서 아마도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남자의 눈을 뜨기 시작하지 않았을까. 남자 존나 좋아하는데 남자 못 만나고 있죠. 특히 오늘 하루 종일 연애 얘기해야 되나? 제가 연말이 되니까 지금 약간 감정 상태가 조금 불안정해졌어요. 이제 눈 오면 큰일 나겠다. 나 진짜 무너져.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게 되죠. 중학교 얘기를 이제 해보자면 남자한테 끌린 게 있었어.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좋아하던 남자애가 한 명 있었어. 흔히 말하는 인싸이 남자였는데 심지어 걔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았었어. 근데 걔는 감정은 없는데 호기심은 있었나. 그러니까 나를 되게 안달복달을 걔가 많이 했어. 무릎 위에 앉기도 하고
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 결말이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어요. 그냥 흐지부지 끝났었거든요. 걔가 여자친구를 사귐으로써. 그때 이제 개인 거를 대충 깨달은 건가? 네, 근데 깨달았을 때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. 중학교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저희는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. 저는 되게 신실한 신자였어요. 신자였는데 제가 이걸 확신을 했을 때 저 자살 시도도 많이 했었고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가 항상 나한테 말하던 게 있었거든요. 초등학교 때부터. 나는 이 봉식이가 빨리 결혼해가지고 그냥 아들,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. 이게 엄마 소원이야 이러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. 이것마저도 내가 못 이뤄주고 내가 신자로서도 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. 내가 살아갈 이유의 가치를 못 느끼겠어서 그래서 죽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때는. 회복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?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 돼서야 회복이 됐어. 네 마음이? 내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부모님한테 더 나은 모습이지 않을까. 내가 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.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살자. 나는 지금 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.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너의 스타성이 한층 더 올라갈 것 같아. 연병하네. 원래 알지? 서사가 부여되기 시작하면 좆되는 거 알지? 뭔가 장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좀 별로 특별하다. 너 저보다 더한 일 엄청 많아요. 너보다 더한 애들은 많지만 너의 일이 그렇다고 덜 한 게 되진 않아. 넌 스타가 될 자질이 충분한 것 같아. 연설하네. 아니야. 너 김세정해.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로 한번 넘어가 보자. 고등학교 때. 이제 슬슬 그때 시기가 어느 때냐면 저를 완전히 인정하고 내 종교랑 이걸 어떻게 섞어 나가지? 이 생각을 항상 할 때였거든요. 가장 은은하게 돌아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. 그때 가출도 했었고 커밍아웃을 제가 중학교 때 먼저 하고 이제 그때는 약간 흐지부지 넘어갔었거든요.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제대로 커밍아웃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종교적 마찰이 진짜 심했어요. 제가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때 아는 트랜스젠더 누나 집에서 2달을 살았었거든요. 근데 되게 잘 지냈어요. 먹을 것도 잘 먹었고 따뜻한 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폰도 막 유심도 빼놓고 그랬거든요. 철저하네. 위치 추적될까봐. 근데 한번 휴대폰을 켰었는데 그때 그 유심이 안 꽂혀 있어도 메신저는 되잖아. 메신저가 오는데 사촌 형인 거야. 사촌이 서울 살거든 원래. 나 광주 내려간다 한번 볼까? 근데 사실 예상은 했어. 근데 뭔가 하고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무슨 감정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? 어쨌든 나갔어. 얘기하고 밥 한 끼 먹다가 봉시가 들어가야지 하고 그때 진짜 살아야겠다 느낀 게 뭐였냐면 사촌 형이랑 이제 카페에 갔는데 친가 가족들이 다 있는 거야. 이모, 삼촌, 할머니 다 있는 거야.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울분이 나는 거야. 엄마한테 막 하소연을 했었거든요. 엄마는 내 기분 하냐고. 내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기분을 알고 내가 남들과 다른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 기분을 아냐고. 막 가족 다 있는데 막 그냥 공개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야. 내가 전에 예전에 말했잖아. 난 가족들 모두가 한다고. 그게 그 말이야. 지금 내 말 좀 울먹하네. 심지어 학교도 미션 스쿨이었거든. 셀레알 가지가스.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. 집 안에도 학교 안에서도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고. 그 말을 하고 이제 공개 커밍아웃을 했죠. 그 일이 결국 집에 들어갔잖아요. 그리고 한 몇 달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한참 나중에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2학년? 그쯤 돼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족들이 나를 결국 다 찾았다는 거죠. 난 되게 돌이켜보면 되게 사랑받았고 모두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계기로 이제 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기 시작했었어요. 결국은 지금은 전 종교를 떴지만 전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올 때 나도 사실 초중고가 그렇게 뭔가 긍정적이다? 라고 말은 못한단 말이야.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? 별로 하고 싶지 않긴 한데 어쨌든 대본을 썼으니까 해야지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. 너를 볼 때 항상 내가 예전부터 그 생각을 했어. 쟤는 어떤 성격이 이제 저렇게 형성이 됐을까? 그러니까 대충은 알았지만 오늘로써 완벽하게 약간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뭐 역경을 이겨내시고 완벽한 게이가 되신 걸 축하하고. 부모님 속을 썩였지만 사춘기를 그렇게 보내놓으니까 평안한 것 같아. 이걸 10대 때 하는 애들 있고 20대 때 하는 애들 있고 30대 때 하는 애들 맞아. 사춘기를 꼭 와. 그리고 여러분 그냥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부모님한테 그냥 커밍아웃 하지 마세요. 피곤해져요. 커밍아웃을 하는 거는 내 짐을 덜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. 일단은 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당신에게 박수. 여우에 같다. 감사합니다. 나 근데 고등학교 때 사실 할 말이 없어. 나의 이런 이야기의 시작은 20살이 넘어서부터 시작이라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감추고 있긴 했어. 근데 내가 남고 나왔거든. 악돌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쳐버리겠는 거야.
병이야. 나 병이야. 나 진짜 병이야. 근데 진짜 곤란하겠다. 왜냐면 성욕은 다 같이 오고 그래. 남자 쪽을 좋아하는 쪽이 남보를 나오면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가 사실 이제 성에 완전히 눈을 떠버릴 시기였는데 남고 애들 그냥 옷 훌러덩 막 갈아입고 그러잖아.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걔가 축구를 하고 왔나 봐. 근데 이제 옷이 젖어 있는데 속옷까지 젖은 거야. 그래서 그러면 화장실 가서 갈아입어야 되는 게 맞잖아. 그거 귀찮아가지고 거기서 갈아입으려는 거야 반에서. 아 보지 마. 막 이러면서 갈아입는데 그 봉긋 올라온 그 엉덩이가 아직도 생각이다. 숭하다야. 아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. 콜미바유. 나는 고등학교 때쯤부터 내가 남자라고 남자 보면 해벌쭉하면 그게 너무 싫었어. 그때부터 약간 그랬어. 일반들은 눈에 안 들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. 너가 조금 특이 케이스인 거고 대부분은 나처럼 있었어. 요즘 약간 생각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곤란하다. 그치. 서로한테 곤란하다. 성욕 오르는 건 걔들도 여자분 해벌쭉 할 수 있을 거 아니야. 그치. 근데 약간 우리 다들 알잖아. 그 새끼라는 게 있잖아. 유독 그게 흘러나오는 애들. 내 고등학교 때 남고니까 그런 애들이 유독 많았단 말이야. 나랑 이름이 몇 개 차이가 안 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약간 별명이 그거였어. 폭격기였거든? 약간 처음인 여자애들을 좋아하는. 근데 나는 걔 그런 게 조금 내 얼굴 시기기도 했거든? 너무 섹시한 거야 그게. 근데 이거 어디다 말을 못하잖아. 그럴 수 있지. 미치겠는 거야 나는.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. 약간 반에서 내가 내 픽이 한 4명 정도 항상 있었거든. 한 명은 새끼가 있는 애였고 한 명은 순진한 반장, 또 한 명은 이제 키 작은 애. 야 그때부터 이미 이상형 확고했구나. 제 고등학교 시절은 그랬어요. 근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우울하게 안 살았나 보다 고등학교 때. 존나 행복했던 것 같은데? 아니 근데 나는 전반적으로 우울함이 깔려 있어. 나 고등학교까지 쓱 얘기를 해봤어요.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딥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. 서사를 얘기했잖아. 우리의 탄생 배경? 나는 그게 조금 궁금해. 아까 내가 말했잖아. 나 초등학교 때 막 끼부리고 다녔다고. 아 하면서. 근데 너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? 저는 소심파야. 아 소심한 애였어? 아니면 그런 건 없었어? 우리는 사실 게이잖아. 그러니까 게이도가 그때부터 조금씩은 있었을 거란 말이야. 게이도 없었어요, 저. 너 없었어? 나는 게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저 사람 게인가 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. 내가 그때부터 춤을 좋아했나 봐. 그래서 댄스부를 들어가고 싶었다? 중학교 때? 근데 내가 용기가 안 나는 거야. 그래서 축제를 보고 결정을 하자. 그때 나 중학교 2학년 때 축제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메인은 중학교 3학년이잖아. 그때 소쿨이 나왔을 때였어. 그래가지고 소쿨이 나오는데 4명이 나온 거야. 근데 댄스부가 이렇게 탁 나오는데 여자 셋에 남자 1명이 나오는데 그 남자 한 분이 센터에 서시는데 그 빵댕이가 골반이 휘는 게 딱 게이인 거야. 그때는 게이라는 단어도 익숙치 않았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저분을 보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. 내가 들어가면 저렇게 될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본능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어. 저는 화장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고등학교 때 처음 화장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썼던 그 기억나요? 그 미샤의 쿠션이었는데 21호를 제가 처음 썼었거든요. 왜 게이들은 항상 시작할 때 21호로 시작할까? 엄마한테 화장하고 싶어 졸라 썼거든. 엄마가 사줬어? 줬어. 같이 가서 샀니? 아니 그냥 돈 줘서 사오고. 그렇지, 같이 가서 사긴 좀 그렇다.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었거든. 근데 처음 화장을 해보잖아. 너무 흑역사. 근데 학교 다닐 때도 이 쿠션 두드리고 갔는데 얼굴만 동동 떠 있는 거야 이제. 근데 내가 어느 날 화장하고 학교 가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고3 선배들이 저거 왜 저래? 막 이러는 거야. 너 미션 스쿨이었다며? 아무 말 안 했어. 사탕 그런 거 있다고 소금 뿌리고 그런 줄. 아니 그런진 않아. 화장? 혹시 졸업사진 찍을 때도 그러고 왔니? 사실 안 찍었어 난. 야, 네 인생에 제일 잘한 선택이다. 내가 봤을 때. 네가 졸업사진 찍었잖아. 오늘 그거 찍어와서 여기 썸네일로 썼어. 아, 그건 있었다. 고등학교 때 그 우리 옆반이가 옆옆반은 게이라고 소문난 애가 있었어. 근데 맨날 애들이 너 게이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야 하면서 이러고. 근데 걔가 중학교 때 커밍아웃을 했었나 봐.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걔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되게 피해 다녔던 기억이 있어. 되게 갑자기 기억이 난다. 그런 논리 많이 받았죠. 아니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 커밍아웃을 어느 정도 하고 다녔었잖아. 근데 어느 애가 쟤 게이 새끼라 존나 싫어 이러는데 근데 걔 존나 못생겼었거든. 너무 기분이 나빠. 되게 이름도 기억나. 이었거든. 아니 실명을 왜? 아 근데 익히 들어서 너무 짜증나요. 초, 중, 고 다 다니면 게이 새끼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니들한테 관심 초도 없어. 나 요즘에도 그 소리 들었어. 근데 이제 유튜브 하니까 아름아름 뭐가 뜨나 봐. 주변 애들한테, 일반 애들한테도 그게 쳤는데 내 본명 얘기하면서 게이라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뒤에서 하는데 뭐 쌍년들이 내가 헤테로년들 언제 만난다 그랬어. 내 말이 씨발. 지들끼리 그냥 아주 난리가 났어. 그래 요즘 나 예뻐져가지고 너네
상상도 못할걸? 이지랄. 아니 근데 진짜 내가 그 얘기 이거 왜 얘기야 이 이유가 있어. 내가 그때 예비군을 갔단 말이야. 그런 얘기들 있잖아. 남자 30 언저리 되면 이제 관리 안 해가지고 다 내려간다. 특히 일반대. 우리가 30 언저리잖아 지금.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한 체감을 못 하고 있었다. 내 예비군을 갔는데 동사무소로 가잖아. 근데 동네에 있는 애들이 다 모이니까 초중고 애들 다 모일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내가 원래 아침에 진짜 잘 안 일어나거든.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존나 세게 때렸어. 그래서 딱 갔는데 진짜 초중고 애들 싹 다 모여 있는 거야. 내가 제일 이쁘다. 진짜 아니 진짜로 그만큼 얘들아 일반 남자들 너네 우리한테 얼굴로 까고 뭐 게이 더럽다 그런 거 하면 안 돼. 너네도 빨고 다 빨고 다니잖아. 근데 우린 예쁘기라도 하잖아. 아니 그렇잖아. 나 지금 너무 화가 나. 내 좌우명 중에 하나가 말할 때 감정을 섞지 말자거든. 근데 이거 감정을 안 섞을 수가 없다. 폭주하네 진짜. 그리고 끝나면 좀 익숙해하기라고 하거든? 쟤도 나보고 막 그런 상상 했으면 어떡해. 이거는 이게 발작 버튼이야. 선크림이나 바르고 그래. 빈 이게 생겨가지고 미친년들이. 게이들 진짜 되게 고생했다. 이건 게이뿐만 아니라 LGBTQ 다 고생했다 진짜로. 이런 학창 시절을 버티고 건배! 살아가면서. 초, 중고 얘기를 해왔어요. 열폭도 하고 진지한 얘기도 하고 이제 거의 울먹거리는 수준까지 한번 너도 갔었는데. 울먹거리던데? 나? 안타깝잖아. 샤프로 찔러가지고 피도 안 나오게 생긴 년이 슬픈 얘기 한다고 자기 힘든 얘기 하니까 이제 눈물 날 것 같아. 얼마나 짠하니. 어쨌든 일단 이렇게 했는데 고딩, 중딩, 초딩 게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. 그 아이들이 보일 수 있거든? 후배님들을 위해서 강렬한 세정 선배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. 근데 저도 지금의 세대는 어떻게 되려나?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고 정답은 알 수가 없다였어. 그냥 가장 중요한 건 힘들다고 부러지지 않아야 되지 않나. 힘든 건 어쩔 수 없다. 우린 무조건 스스로밖에 못 남아. 그러니까 부러지지만 말자.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게이바닥 나오고 몇 년 생활하면 기갈만 남아서 약자가 되진 않아요. 성인이 되고 하면은 별 일이 없어. 저는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.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. 저희는 이제 다음 에피소드로 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일단 다음 주에 뵐게요. 안녕.